지난 시간 부경요법의 실기 원리 처방 모를 실기까지 잡아봤었는데, 오늘은 경맥 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경맥하고 수경맥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지금 사실 보면 한의학이든 수지침이든 치료법이든 진단법이든 보면 현재까지 그 내용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단은 진단대로 나오고 치료는 치료대로 나오고 또 경맥은 경맥대로 분리되고 또 맥은 맥대로 분리되고 이렇게 사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제대경의 그 소문편과 영춘편을 다 합쳐보면 81편, 81편 이렇게 다 보더라도 맥에 대해서는 워낙 이 맥에 대한 설명을 3포에서 해놔서 맥을 요약해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맥진법이라는 것은 인형과 부도를 비교하는 비교 맥진법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일반 한의에서 채침을 하는 한의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일반 채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한의에서도 할 수가 없는데, 맥은 안 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맥을 28가지 맥 종류로 소개를 했습니다. 맥 종류를. 그러니까 맥이 빠른 맥, 상맥, 지맥, 대맥, 빈맥, 세맥, 홍맥, 완맥, 긴맥, 이렇게 해서 또 부맥, 침맥까지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 부돌맥과 인형맥을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뇌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뇌파를 연구하고 뇌내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뇌파까지는 연구를 하는데 뇌혈류량을 또 연구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뇌혈류량을 또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보면 동맥경화 예방해야 된다, 중풍 예방하려면 목의 혈관 여기 중요합니다 하면서 자꾸 경동맥 혈류량 측정하라고 그래서 검사하러 가면 많이 이야기할 텐데, 경동맥 측정하는 기계는 있는데 그 경동맥 측정하는 기계를 왼쪽 측정하고 오른쪽 측정할 줄 알지 앞에하고 뒤에 구분할 줄은 또 몰라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어디 있냐면 2500년 전에 틀림없이 황제내경에는 평인 이런 말을 정확히 해놓고, 평인자 병이 없다. 평인 사람은 병이 있어도 병이 없고 아프고도 안 아파지고 이렇게 참 제일 중요한 맥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죠. 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 여러 그 내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보는데, 종시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모든 무릎 범자지도 이 모든 침법은 이 종시편 9편만 보면 다 안다라고 해놓고, 이 종시자 처음과 끝을 이걸 만들려면 마지막에 뭘만 하면 되냐면 인형과 맥구만 이거를 가지고 부족함 없이 만드는데, 이 부족함 없이 만든 사람은 만들기만 하면 천도필이 하늘의 도를 모두 다 마치는 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이런 사람을 평인자하고, 평인자는 불병이다, 불병자 이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육체와 정신이 조화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이런 사람을 평인이다 이렇게 해서 전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인자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우리가 오늘 하는 부경요법하고 또 하나 경맥에서 오더라. 그래서 맥이 별도로 된 게 아니라, 맥은 뇌내가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흘러가는 경로가 경맥이고, 그 흘러가는 경로를 체킹해서 우리가 중간에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도파하면 그것이 바로 진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과 경맥과 치료법을 하나로 딱 모아서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냈던 학문이 지금껏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경맥을 하지만 경맥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실제로 결국은 경맥을 하지만 경맥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맥이 오늘 하는 게 맥이죠. 결국 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최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한 사실인데 채침 한방에서 이야기할 때 보사법이 있나요? 그죠? 침을 하더라도 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 갔는데 돌릴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원보망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라고 하죠. 대지 태우, 대지 진전. 그 다음 속도도 있어요. 빨리 놓고 천천히 놓고 이것도 다 있는데 그러면 보법, 사법에 대한 개념을 있는데 이 보법, 사법을 언제 모르라고 언제 살는지 아느냐라고 여러분 혹시 이상훈 기자 아닙니까? 그 MBC에서 쫓겨났던 그 아주 추적자라는 이상훈 기자. 예, 이상훈 기자가 축자사자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그 부당 스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어디에서 검증했냐면 한의사 옆에다가 한의사는 쫓아다니고 검증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현재 침을 놓는 사람 치고 보사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보사법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보사법을 쓸 수 있는 없는 이유가 뭐냐? 침 놓을 때 몇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닥스님께서도 본인도 맥을 모르기 때문에 보사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뭘 하냐? 뜸을 한다는 거예요. 채침도 마찬가지예요. 허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껏 맥도 모르고 까둔 거다. 근데 이래 되면 침이 있느냐? 침이 안 남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침 여러 개 두경요법이 남아납니다. 두경요법의 원리가 깊은 호흡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호흡을 통해서 사는데 결국 몸속에 들어있는 탁기다. 이 탁기가 있는 것이 혈관 속에 있는 탁기야. 혈액 정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혈관 밖에 있는 것들이 뭐냐? 저 북한에 있었던 68년도 70년대 북한에서 한 학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3의 순환선이라 해서 이제 경맥의 원리를 밝혔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도 세계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1차 순환선이 뭐냐? 혈관이다. 2차 순환선이 임파선이다. 3차 순환선이 경맥이다. 그래서 제3차 순환선, 그래서 봉환선이라고 그분이 김봉환 스님인데 그렇게 이름을 짓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합니다만 혈관에 있는 CO2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적인 아니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 기운들,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탁기라고 이야기해서 이 탁기가 바로 생체 흐름을 방해한다. 방해하니까 이 탁기를 제거를 하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탁기를 제거할 때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이 탁기가 흘러가고 남아있는 것이 결국 경맥을 통해서 나가있으니까 그럼 경맥을 통해서 탁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경맥을 자극하게 되면 탁기가 빠져나오기보다 그 전에 물리적인 상처가 더 많더라. 예를 들어서 피부에 침을 꽂게 되다 보면 바늘을 꽂다 보면 피부가 붓는다든지 혈관이 켜진다든지 몽이 든다든지 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외상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피부를 통해서는 탁기를 제거할 수 없더라. 그럼 어디 중요한? 바로 경맥을 뇌로 전달하는 수경맥을 통해서 탁기를 제거하는데 그게 바로 기맥 탁기 제거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탁기를 포집하고 제거할 때 이때 우리 수기법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속도 서질보사 천천히 꽂느냐 빨리 빼느냐 그 다음에 방향 진태보사죠. 그렇죠? 대지진전 또 그다음에 대지태우 대지 엄지손가락 앞으로 밀면 보가 되고 엄지손가락 뒤로 당기면 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태우 대지진전이 어려우면 뭐로 하나 있다? 원보방상 손가락 모양을 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보의 의미가 되고 손가락 모양을 모서리를 만들어가는 건 사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씀도 그렇죠. 그래서 또 영수보사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영수보사는 숫자는 수의제지라 그래서 딸을 숫자 수행한다. 딸을 따라간다.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도 따라가는 걸 그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보법. 영은 뭐냐? 맞이할 영이죠. 맞이할 영이니까 맞이하려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3법인데 수고사는 맞이하러 가니까 반대로. 그래서 영이 탈지 맞이해서 뺏어오는 건 3법. 수의제지. 따라가면 수행하면서 지켜주는 것은 보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그 다음에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돌리는 방법, 속도, 그 다음 방향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탁기를 제거할 때 호흡도 호흡보사도 있긴 한데 호흡보사는 무흡 비호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면 사법이 되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면 보법이 되는데 탁기를 제거할 때는 보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라? 아주 부드러운 바람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 바람에는 같은 입에서 나온 바람도 찬바람을 낼 수도 있고 뜨거운 바람도 낼 수 있는데 뜨거운 바람을 내되 입 안에서부터 입 밖에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오라. 그래서 넓게 만들어서 좁게 내서 흔히 말해서 물 위에 나뭇잎을 띄워서 나뭇잎을 저 멀리 보낸다는 식으로 조심해서 불어내라. 갑자기 큰 호흡을 하게 되면 과산화 현상이 생기니까 천천히 호흡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침을 아주 안 아프게 놓는 게 중요하다. 탁기를 포집할 때 진퇴, 제삽, 염전 우리 수리침에서 쓰는 보사법은 제삽과 염전 보사법은 잘 없어요. 제삽은 이렇게 침을 깊게 얇게 찔러내는 방법이고 염전이라는 것은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한 손이 아니고 이 장침을 이렇게 비비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복부나 허리나 이렇게 놓을 때 침을 꽂아놓고 딱 이렇게 비빕니다. 왜 비비냐 하면 침이 워낙 길기 때문에 침이 요만큼 들어가서는 침이 서 있질 않아요. 침을 꽂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침을 어떻게 듣기, 침의 끝에다가 기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를 모으는 방법이 아래 위로 탁 해서 고기가 물리듯이 탁 물리는 걸 이렇게 하거나 좌우로 염전 돌려서 침이 탁 물리게 하는데 그 끝에 물리는 게 뭐냐? 그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백혈구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호흡은 작고 길게 하고 탁기 제거 후에 이 탁기를 제거한 침들은요 침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부드럽게 그냥 훌훌 움직이죠. 탁기가 제거되기 전에 침은 칙칙거리면서 침 끝에 뭐가 물려있듯이 아주 기분 나쁜 게 침 끝에 묻어 있습니다. 그게 호흡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될 때 아주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일단 우리 두경혈의 위치는 바로 목자리 바로 다음 위치가 다 두경혈의 위치다. 몸 앞, 오늘 하겠지만 앞에 2개, 뒤에 2개, 측면에 2개 이렇게 해서 두경혈 6개가 되겠죠. 두경보제법의 원리라는 걸 이제 크게 나눠서 어떻게 되죠? 일반보사법 하나, 두경보사법 하나, 임파절 조절보사법 하나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죠. 오행, 땅의 원리를 닮은 우리 육체, 땅의 에너지를 받아서 키워지는 육체에 대한 문제는 오행으로 다스려야 되고 이 오행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오행의 문제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손목과 발목 안에서 일반보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문제는 하늘의 육기, 바로 공간을 차지하는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하는데 공간을 차지하는 이 문제는 바로 입체적인 3차원 8개에 따른 천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천기는 육기로 개념을 한다 보면 육기의 조절은 보이지 않는 육기의 조절은 머리하고 가슴 부위니까 머리하고 가슴 부위를 움직이는 때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바로 목 부위다. 목 아래 자리를 두경혈이다. 그래서 일반보사 2개, 두경보사 2개 그리고 바로 형과 무형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임파절보사 3위일체가 있죠. 그래서 원래 요건 임파절보사 가슴과 팔과 가슴이 만나는 것이 겨드랑이가 되고 가슴과 배와 가슴과 다리가 만나는 것이 사타구니가 되니까 요 양쪽에 임파절이 집중되어 있죠. 요 바깥쪽에는 견해부하고 요배부, 허리 등 그 다음에 어깨 뒤쪽은 요건 상응적으로 가치가 있지 임파절을 작용하는 데는 이 2개의 공통점은 또 뭐 있냐면 견해부하고 요배부는 근육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받쳐주는 근육이 집중되어 있어서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할 내용들은 이제
12경맥의 흐름입니다. 12경맥의 흐름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옆에서 뭘 일단 볼 수 있냐면 일단 수부와 족부, 흉부와 부부 이렇게 나누면 우리 장부가 육장 육부가 땅을 닮은 육장과 하늘을 닮은 육부가 보면 땅을 닮은 육장은 땅을 닮든 하늘을 닮든 이 모두는 사지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팔과 다리로 가는데 팔로 가는 것 절반, 다리로 가는 것 절반. 그러니까 육장 중에서 세 개는 수삼장, 세 개는 족삼장. 육부 중에서도 세 개는 수삼부, 세 개는 족삼부 이렇게 되죠. 이러면서 신체의 에너지 흐름이 에너지 조절하는 특징이 첫째 공기 조절선, 두 번째 온기 조절선, 세 번째 물기 조절선인데 물기 조절선은 신체의 제일 외곽지에 이걸 우리는 안면이라고 그러죠. 온기 조절선은 등 뒤로 앞쪽 뒤로 그 사이에 가운데로 공기 조절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육장은 팔다리로 갔던 팔다리로 분산됐던 육장이든 육부든 할 때 육장은 팔다리로 분해됐던 것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땅을 닮은 가슴에서 만나고 육부는 팔다리로 갔던 게 하늘을 닮은 머리에서 서로 같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곳이 수삼장, 족삼장은 흉부에서 만나고 수삼부, 족삼부는 머리부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바깥 외측성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맥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세 번째 에너지가 뭐라고 한다? 매성 3호선. 바깥에는 3호선. 이걸 내부로는 몇 성이라고 표현하냐면 3호선, 삼성이다 이렇게 하고요. 제일 뒤쪽으로 흘러가는 요 안쪽에 있는 라인이 몸에서 뒷부분이니까 이게 2성 부분. 가운데가 1성 이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체 공식이 나와 있죠. 1, 2, 3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항상 안쪽부터 1이고 여기 1, 2, 3 1, 2, 3 1, 2, 3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 심, 패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기는 간, 신, 비 이렇게 외웠었고 여기는 담, 반, 위 산, 소, 대 이렇게 외웠는데 이런 과정에서 족부와 수부를 구분해본다면 이 가운데 여기에 심장이고 대뇌가 목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다리로 오는 부위는 가만히 있어도 중력을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그냥 압력 차이가 듭니다. 어디 압력? 이쪽이 고장났거나 육부가 고장날 때는 육부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는 어디 부위에? 총경동맥 부위. 이 총경동맥 부위는 어디? 부도래. 부도래다가 혈량을 집중시키고 육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추골동맥에 우리는 말할 때 총구죠. 추골동맥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추골동맥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는 가만히 추골동맥에 이 추골동맥에 그러니까 이 총경동맥에 비해서 추골동맥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족벌이 집중시키면 어디로 간다? 몸 앞으로 삼성으로 간다. 조금 구분되게 하면은 이성으로 간다.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면 일성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압력 차이 정도만 비교해놓고 그냥 내려보내버리면 모두 다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집중되냐 하면 중력을 받아서 족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수부로 심장 위에 있는 팔에 있는 이 위로 에너지를 보내려면 막연한 성대 차이만 가지고는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걸 추가적인 모터를 가동을 시켜야 된다. 추가적인 모터를 가동시킨다는 것은 혈관이 그만큼 데미지를 받고 혈관이 그만큼 더
활동을 해야 되고 시끄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끄러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했다? 조맥이라. 고문에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구, 촌구일성 병제 거름이라 했죠. 촌구일성일 때는 병이 거름에 있는데 일성이조, 일성이면서 일성얼조 해죠. 일성이면서 조면, 시끄러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성이면서 시끄러우면 병은 수거름에 있다, 심포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말의 반대는 굳이 안 썼어요. 그럼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시끄러우면 수거름이라 했고 수의 반대말은 굳이 안 썼죠. 그죠? 그냥 거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름이라는 것은 수의 반대는 뭐밖에 없다? 족밖에 없으면 족거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에너지들은 다리로 내려오는 것은 굳이 우리가 그거는 뭐 평맥이다 말 안 해도 되는데 요 위로 올릴 때는 시끄러우니까 푸닥거리를 해야지 올라가더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맥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조맥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있는데 조맥은 진장지맥일 때만 나타날 때만 조맥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 나와요. 진장지맥일 때는 조맥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 하나 문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장지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장지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책에는 없어서 여러분 없습니다. 진장지맥이라는 것은 어딜 말하죠? 어제 이후에서 어제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태연인데 총구를 잡는 태연혈 이 위에 혈이 우리가 어제예요. 그래서 폐의 두 번째 혈이 되는데 어제 부위에서 혈관의 박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총간척맥 중에서 척중맥 하삼촌 척중맥에서 3촌 이상 위에서도 맥박이 느껴지면 이 맥을 진장지맥이라 한다. 진장지맥이 나타날 때는 조맥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손을 폈을 때 이 엄지손가락 어제 둔부가 여기 두툼한 부위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뛰어야 된다? 혈관이 벌떡벌떡 뛰는 게 느껴져야 된다. 여기서 이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지려면 얼마나 혈관이 압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을 조맥, 이것도 조맥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 척중하삼촌이니까 척중맥이 촌관척으로 세 손가락 돼서 또 척중맥에서 또 3촌 위에 척중맥에서 세 손가락 위에는 이 위에는 팔뚝 정중앙 정도 와서 이쪽에서 맥박이 느껴지면 이건 또 조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박이 느껴지고 여기서 맥박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맥이 커야 되죠. 근육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사람 몸에서 제일 근육이 좋은 데가 팔꿈치가 제일 좋은데 여기를 뚫고 혈관이 나오려면 굉장히 뭐가 있다? 기육이 상실되어 있든지 아니면 혈관이 너무나 압박을 받든지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장지맥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진장지맥은 우리가 조절해서 치료할 수 있는 맥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지가 지쳐서 스스로가 죽는 맥이다 해서 스스로 자자, 죽을 사자 써서 진장지맥은 자사맥이다 이랬거든요.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장지맥이 나타나야 조맥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대부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진장지맥이 있냐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맥이 대부분 보통 사람한테는 조맥이 없다. 거꾸로 말해서 이 위에 심포, 심장, 폐병, 산초, 소장, 대장병은 보통 사람한테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진장지맥만 만약에 조맥이라고 판단하면 저 위의 병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조맥의 평가, 판단 부분은 매우 협소하게 받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없더라. 그리고 조맥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게 조맥이 평맥이라를 단순히 그
맥이 가지고 있는 성질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감각이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맥의 박동과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환자의 체형, 성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죠. 단순히 맥 하나만 가지고 이게 조맥이다, 편맥이다 판단했다는 그런 그렇게 인간이 감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조맥과 편맥의 경험치하고 직관을 기계가 얼마나 기계가 오히려 더 잘할지 아니면 그게 못할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만 그렇게 있다는 기계죠. 요 경맥의 흐름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맥의 원리, 맥의 순서, 맥의 공식을 이 경맥이 다 이렇게 해준다. 경맥의 체계를 저렇게 삼선으로 지금까지 모든 경맥은 각 경맥의 독립된 개체로 보든지 아니면 그 독립된 개체가 연결시켜서 폐경에서 간경까지 있다고 봤지 이게 별도의 삼선으로 입체적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호선과 2호선과 3호선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 눈에 한번 우리가 윌리를 찾아라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모든 입체적으로 생각 한번 해서 요거를 중간에 뒤로 끄집어넣고 이걸 N 중간선을 뒤로 놓고 요걸 제일 앞으로 놓고 요걸 그 다음에 밑 뒤로 놓고 요걸 조금 더 빼서 입체적으로 놓으면 여기 사람 몸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로 1성의 맥과 2성의 맥과 3성의 맥이 혼돈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과거의 맥을 공부를 내가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1성 지나면 1성이 넘어서면 몇 성이다? 2성 2성이 넘어서면 3성 3성만 무조건 넘어서면 4성이든 5성이든 뭐를 봐라? 3성을 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7성 8성은 없어요. 이 원리를 하면 1성 아니면 2성 아니면 3성이에요. 그래서 1성과 2성의 차이는 여기는 뭐 간격을 요구했지만 1성과 2성의 차이는 1성이 만약에 뇌에서 1mm다라고 하면 1성에서 2성의 이 라운딩하는 이 줄기되는 이 곡선 이 사이클은요 여기서 1cm가 있다면 여기는 한 10배가 떨어져요. 그 다음 1성과 2성 사이의 이 간격이 한 10배가 된다면 2성에서 3성의 간격은 1000배가 넘어요.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성과 2성은 절대로 혼돈하지 않아. 1성은 1성이야. 표현을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잘 구분 안 되면 그 자체가 몇 성이다? 1성이다. 그리고 잘 구분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기 직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깊은 거예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깊은 것은 1성인 거죠. 두 번째는 2성은 뭐냐? 이렇게 구분되기 어렵잖아. 구분이 정확하게 돼. 이 정도 툭 떨어져 있으면 이거 2성이에요. 이게 크다고 2성이에요. 3성은 뭐냐? 2성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니나 내나 다 알 수 있는 3성입니다. 그러면 이 3성을 뭘로 생각할 수 있다? 4성, 5성, 6성도 다 3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우주의 태양계의 행성 궤도를 보시면 돼요. 행성 궤도를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냐면 거듭 내경에 되어 있습니다. 4배자, 4성, 4배자라고만 해놓고 4성까지, 3성까지 해놨는데 4배자, 차대, 차삼 그건 불치다 이래 놨습니다. 이 4성 이상을 불치다 했습니다. 4배자라는 것은 사람 몸의 생체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는 라인이 몇 라인? 3호선까지밖에 없는데 이 선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
차 대 차 사이예요. 차 대 차 사이 뭐다?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지는 맥을 차 대 차 사이라 해요. 근데 차 대 차 사이 됐다 해서 왜 죽냐? 생각해보면 맥을 어디 잡아야 할까? 촉구맥이 잡지 않습니까? 촉구맥이 여러분 맥을 잡을 때 손가락을 꽉 눌려 잡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을 줘서 눌린다 하더라도 손목이 떨어질 정도는 아닐 텐데 살짝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맥을 보는데 아무리 눌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압력도 견딜 수가 없어서 심장은 목을 조른다고 생각해서 목 졸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맥이 빨라지겠죠. 커지겠죠. 이 압력이 막히니까 그 느낌을 이 촉구맥을 손가락으로 올렸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건 누가 못 치겠어요? 그것도 못 견딜 정도면 이게 바로 뭐가 돌아가실 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차대 차삭이라.